황희두 노무현 재단 이사가 매불쇼에 출연했습니다. 다소 충격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이현주 의원이 본인을 고소 준비 중인 것 같다는 언급을 한 겁니다. 보다 못한 최욱 앵커가 울컥하며 발언을 이어가는데 여러모로 의미 있는 발언들이었습니다. 민주진영 지지자들은 분노할 만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영상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민주당 정치인한테 고소를 당하게 생겨서 그래서 뭐 제 주장들이 마음에 안 들었나 봐요. 에이 마음에 안 든다고 민주당 의원이 고소하겠어요. 리박스쿨 얘기하고 리박스쿨 얘기했다고? 뭐 뿐만 아니라 뭐 제보를 받는다더라고요. 그래서 황희도 관련해 가지고 네. 누군데 그 사람이? 이현주 의원 그쪽 의원실에서 답을 했는데 아 그래요? 근데 예. 그래서 제가 이거는 이따 주제랑 연결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거기서 좀 더 말씀드릴게요. 거기서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얼마든지 좋습니다. 네. 네. 나는 좀 서글프다 솔직히. 아니 맞잖아요. 그렇죠. 노무현 대통령이 누굽니까? 민주당 대통령입니다. 그 관련해 가지고 지금 재단에서 일하시는 분이잖아요. 맞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맨날 입에 올리는 얘기가 뭡니까? 노무현의 정신을 받들어서 난 정치한다는 얘기잖아. 예. 거기에서 지금 일을 하고 계시는 분인데 예. 황희도 이사랑 싸운다고? 그건 아니잖아 솔직히. 심지어 뭐 노무현 재단 자체도 지금 또 욕을 먹고 있어서 그러니까. 참 많은 생각이 듭니다. 나는 정말 제일 서글펐던 거 노무현 재단 관련해 가지고 유시민 이사장님이 공격을 받는 게 너무 가슴이 아파. 네. 그런데 그 상황을 지켜보다가 노무현 대통령의 그 아드님 노건호 씨가 나와가지고 글을 하나 썼어요. 그 글 전문을 보잖아요. 내가 다른 사람 이름은 굳이 거론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굳이 거론한 사람이 유시민 작가 이름을 거론합니다. 그만큼 고마운 거야. 그런데 이거는 공적인 일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적으로 나는 만난 적이 없다고 합니다. 공적인 관계를 강조하기 위해서. 근데 사적으로도 한 번도 만나지 않은 유시민 냉정한 사람, 비정한 사람 이렇게 또 틀어가지고 비판하더만. 맞습니다. 야 그거를 어떻게 참냐? 나는 진짜 못 참겠어. 그래서 저도 그동안 제가 한 7년 가까이 여기서 활동을 하면서 총구는 밖으로라는 생각으로 민주 진보 진영 얘기를 잘 안 했는데 예. 그렇게 유시민 작가님을 옹호한다고 저를 욕하더라고요. 뭐 가방 못지다, 따까리다, 뭐 별 조롱을 다 유시민 해서. 작가 가방 안 들고 다니거든. 그래서 제가 그래서 그런 입장을 쫙 쓴 적이 있어요. 유시민 작가님의 그 독재 시절부터 어목한 시절부터 목소리를 내왔던 그 공적인 삶 자체를 제가 존경하기 때문에 목소리를 내는 거다. 그런 메시지를 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그런 건 보지도 않고 조롱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제일 화가 났던 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노무현 정신을 모든 민주당 정치인들이 얘기했는데 지금 노무현 재단이 말도 안 되게 공격을 받는 걸 왜 일부 정치인 제외하고 다 침묵하지? 거의 침묵입니다. 그래서 나섰는데 나서지 말라고 또 연락이 오는 게 말이 되나? 그래서 제가 사실 최욱 앵커님 보면서 대단하다고 늘 얘기하는 게 저한테도 이 정도로 압박이 오는데 오죽할까 이런 생각을 항상 합니다. 이게 진짜 쉽지가 않아요. 진짜 저는 솔직히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런 거 요 얘기만 이런 것 때문에 점수 다 깎아먹는 거야. 우리가 해줄게. 우리가 지금 하고 있잖아. 너네는 왜 안 해? 쟤는 그래도 가끔 와서라도 하지. 너네는 했잖아. 부끄러워. 맨날 매불쇼 출연자들이나 데리고 가. 야, 너 유튜브나 키우고 이런 얘기 안 하고 맨날 다 씹고. 너 부끄러워. 이 자식들은 아니 황희도는 가끔이라도 해 저런 얘기를. 알았어. 할게요. 황희두 이사는 방송을 하고 가니까 그렇지. 우리는 방송 전부터 너넨 진짜 날 영웅으로 생각해야 된다. 이거를 방송 전 1시간을 내내 듣고 방송 들어가면 그 방송에서 나오겠냐고. 그냥 솔직히 우리도 힘들어. 마음이 있다가도 알겠어요. 죄송합니다. 네. 무리를 일으켜서. 네. 아니 근데 진짜 나는 너무 내가 그 휴방 기간에 있었던 일이에요. 네. 나 솔직히 너무 눈물이 나는 거야. 아니 어떻게 하다 이 지경까지 오나.
그 유시민 작가가 노무현 재단을 갖고 자기 장사를 했다고까지 얘기가 나오는데 그것도 마치 엄청 자기들이 예리한 논평을 하는 것처럼 다 씹어제끼더라고. 나는 유시민 작가의 논평에 대해서 비판하는 거 나는 가능하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네. 뭐 내가 뭐 유시민이라고 해. 나는 우리 부모도 욕을 해도 된다고 그러고 이 회사의 모기업 MBK도 나는 비판하는데 유시민이 뭐라고 내가 비판하면 안 된다고 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근데 유시민 작가의 인생 자체를 그냥 막 싸잡아가지고 막 나는 그거 못 견디겠더라고 솔직히. 그래서 저한테도 요즘 너무 뭐 세게 나가는 거 아니냐 얘기를 하는 분들이 계신데 화가 안 날 수가 없다. 예. 그래서 지금 이렇게 목소리를 내는 거고 심지어 뭐 재단에 대해서도 뭐 횡령이라는 말도 안 되는 얘기들까지 나오는데 이거 어떻게 가만히 있습니까? 그래서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한 마디만 더 하고 이제 주제로 들어가면 뭐 퇴물됐다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많은 누가? 분들이 유시민 퇴물됐다. 영향력 다 떨어졌다. 아니 뭘 해야 퇴물이지. 이분은 공직자가 아닙니다. 그쵸. 민간인이야 그냥. 근데 웃긴 게 사실 유튜브를 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진짜 퇴물이면 언급 안 하죠. 퇴물이라는 영상을 계속 올려요. 막 쇼츠도 계속 올라오고. 네. 이게 퇴물이라는데 왜 그렇게 언급하나? 그렇습니다. 일거수일투족을 저보다 더 잘하는 것 같아요. 참 마음이 아픕니다 진짜. 자, 배재고 야구부 감독과 선수들이 광주 제1고를 찾아서 사과를 했습니다. 그 장면부터 일단 잠깐 보겠습니다. 광주 1고 선수분들께 정신적으로 큰 피해와 힘듦을 겪게 한 점, 같은 선수로서 정말 하면 안 되는 행동이었고 많은 고통을 드렸습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승패에만 집중하느라 제때 제재하지 못했다는 말은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가슴속 깊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죄송합니다. 학생들도 이제 울먹이고 있고 이제 여러분들이 그냥 안타까워하셔서 원래 했던 멘트, 생각했던 멘트들이 다 순간 사라져 버렸습니다. 배재고 학생들 고개 들어요. 배재고 학생들 교장 선생님 말 듣고 고개 들어요. 어깨 펴고. 여러분의 미래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충분히 여러분들 다시 생활할 수 있을 테니까 어깨 펴시고, 진정으로 사과하려면 마음으로 사과하는 것도 중요하고 몸으로 실천하는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 더 잘 사는 겁니다. 광주 제1고 교장 그 진짜 어른의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네. 이규영 교장. 네, 좋지 않네요. 자, 시간이 없어서요. 우리 황희두 이사님이 준비한 거 호로록 말고 가면 될 것 같아요. 짧게 하고 가겠습니다. 네. 6번 사진 그 지금 장면이랑 이어서 말씀을 바로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사과를 했고 사실 보면 저도 마음이 참 무겁습니다. 네. 그래서 뭐 학생들의 미래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지금 3시에 협회에 가서 선처를 요청할 거라는 기자회견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전 이거는 좀 이제 디테일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왜냐면은 이 장면을 보면 저도 당연히 마음이 무겁습니다. 마음이 학생들의 무겁죠. 미래 당연히 생각하게 맞아요. 되고. 근데 이제 첫 번째로는 이게 또 다른 학습 효과를 낳을 수 있다. 이게 계속해서 선처를 해주다 보니까 맞아. 지난번에 나와서 보여드렸듯이 이번에도 넘어가는구나. 맞아. 그럼 이게 그 해당 학생들은 설령 반성했다고 하더라도 이걸 보는 나머지 1배씩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또 해도 되겠네. 가볍게 생각할 수 또 있죠. 넘어가겠네. 맞아요. 이게 된다는 점. 네. 그 두 번째는 이게 학교 간의 어떤 싸움이 벌어져서 이 사태로 이어진 게 아닙니다. 네. 핵심은 사실 5.18 그 희생자 그 유가족분들, 네. 광주 시민들 이분들이 느낀 모욕 이것까지 협회는 같이 생각해야 된다. 네. 혹시라도 여기서 이렇게 좀 어른스럽게 대처하겠다고. 그러니까 학교 교장 선생님의 고뇌는 이해를 합니다. 네. 근데 이제 교육자의 입장과 협회 입장은 좀 다르다. 이거 덥석 물면 전 큰일 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네, 그 말씀을 드리는 거 이제 3번으로 좀 사진을 보여드리면 이게 왜 이런데 도대체 빠지냐. 이게 아무리 설명을 해도 이해가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실제 사례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2020년도에 유명 BJ가
사과를 하면서 본인이 실토를 했던 내용인데요. 학교 반에서 내가 남중남고를 나왔는데 반에서 이런 막 이상한 얘기들을 하더라. 그래서 처음에는 일부가 공유를 했다는 거죠. 근데 처음엔 그래서 웃으면 안 되는데 피식한 거예요. 뭐 MC 모연 얘기하고 이상한 비트 나오고 하면 이런 거 웃으면 안 되는데 근데 웃음이 나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머릿속에 남아서 검색을 하게 되고 그러다가 중독되고 그러다가 내 유명 BJ가 방송으로 입 밖으로 꺼내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어 온 겁니다. 특히 그 과정에 제대로 처벌받은 선례가 거의 없다 보니까 해도 되겠지. 맞아. 이런 역사가 지금 쌓여온 거예요. 진짜 중요한 그래서 얘기다.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고 네. 4번으로 넘어가 보면 그래서 이게 순수 재미로 하는 경우도 있고 뭐 이게 왜 재밌냐 이거에 대해서는 얘기 설명 안 하겠습니다. 네네. 이게 재밌어하는 사람이 있다. 네. 그리고 돈 그리고 오른쪽에 그 래퍼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리치 이기 네. 유명세 그리고 정치적 목적 이런 이유들로 여기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거는 인생은 실전이다라는 걸 모든 국민들이 인지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지. 그게 무엇보다 중요한 교육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야 이거 큰일 나는구나. 예. 라는 경험은 한 번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맞습니다. 이번에 첫 사례가 될 수 있는데 이것마저도 지금 안 되면 어떡하냐. 맞습니다. 이건 진짜 큰일 나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 리치 2기 같은 경우에도 지금 끝난 게 아니고 지금 재단 차원에서도 추가 대응을 할 거거든요. 그 소식은 앞으로 꾸준히 전해드릴 예정이다 말씀을 네. 드리고 7번으로 넘어가서 이제 정치인들이 지금 무슨 짓을 저지르고 있냐. 여기서부터는 이제 인간 같지도 않다는 전 생각이 드는데 대놓고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죠. 맞아요. 근데 이러면 또 좋아해 주잖아요. 맞아. 대놓고 저렇게 뭐 화환을 보내고 있고. 이 공방 논란으로 지금 예. 바꿔버리는 거야 이런 식으로. 맞습니다. 근데 이러면은 또 환호를 해주죠. 환호해주고. 네. 그리고 이게 8번 사진으로 넘어가 보면 정말 지금 이것도 미치겠다. 굉장히 복잡한데 와. 노자, 누자 이거 상당히 복잡합니다. 이건 제가 복잡한 문제지. 예, 짧게 설명을 못 하는데 핵심은 진짜 국민의힘 정치인들이 여기서 대놓고 일배 인증을 하고 있어요. 이런 게 명확한 일배 인증입니다. 나경원 보시면은 남주선이 되가노, 무섭노 이러고 있고 김민전은 맛있노, 뭐 좀 풀리노 이러고 있고 주진우는 뭐 이런 프로포즈하는 거에 대해서 뭐 누가 노라고 했을 때 상상해봐라라는 거에 노라고 할 수 없어. 너 일배로 몰릴 거야라고 비아냥대는 거죠. 현역 정치인들이 저따위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진짜 헛구역질 그러니까 여기 이제 이 맥락을 혹시 또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뭐 짧게만 말씀드리면 5인조 걸그룹 리센느라고 있습니다. 예. 거기에 이제 멤버 원이라고 하는 그 멤버가 이제 영상을 찍는데 영상 중에 무섭노라는 말을 했는데 요게 이제 일부에서 일배 의혹을 제기를 합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조국 전 대표도 네. 참전을 하면서 이게 이제 노자만 붙였다고 해갖고 일배냐 하면서 이게 이제 조롱이 되고 있고 이게 막 복잡해졌어 이게 예. 뭐 요거 깊이 있게 들어가면 또 할 얘기 많으니까 그걸 갖고 이제 조롱 삼는 거야 나경원 같은 자들이. 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한심하고 얼마나 소모적이야. 맞습니다. 이 모든 지금 제가 짧게 정리했지만 이 예. 맥락이 속상하다 나는 솔직히. 이게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이번에 서울시 의원 비례로 들어간 게 윤서인 깐부 중에 한 명도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런 제도권으로 일배들이 진입해 있다는 게 핵심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앞서서 말씀드렸던 이 교육적 차원으로도 이건 지금 너무 중요한 시기다. 네. 협회가 지금 혹시라도 이상한 판단하면 안 됩니다. 예. 네, 그리고 이거 후속 조치도 가야 되는데 9번으로 넘어가 보면 주진호 의원이 요즘 이상한 거에 맞들린 것 같아요. 지금 인스타 같은 데 보면 댓글 학원 장원급제라 그러면서 약간 자기의 심취해 있습니다. 스레드에 아마 많이 하는 것 같던데. 네, 스레드에서도 이런 거 하고 인스타로 또 퍼와갖고 자기가 지금 되게 힙하고 막 반응이 재밌는 좋으니까. 것처럼 네, 재밌다는 식으로. 근데 굳이 언급은 안 하겠지만 약간 좀 이상해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 정치인들이 수준이 너무 떨어져가지고 그냥 일배식으로 인증하거나 이상한 저런 그 드립 같지도 않은 걸 치면은 그런 걸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아유 이거 국회의원이야. 세비 받고 근데 네티즌이 되고 싶어해. 아이고. 사실 이게 그 표현은 저는 좋아하지 않지만 원래 인터넷에서 영포티라고 조롱하는 게 나이 든 사람이 젊은 척하면서 자기 혼자 막 유쾌하다고 맞습니다. 막 박수 좀 쳐주면은 거기에 신나하는 거. 네. 그게 주진우가 저러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잣대가 얼마나 다른가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10번 사진으로 넘어가 보면 이걸로 지금 또 국민의힘 정치인들이 난리가 났죠. 사실 이것도 얘기하자면 너무 복잡해지는데 심플하게만 말씀드리면 오늘 이제 7월 7일 정통만법 개정안을 두고 국민의힘은 이제 입틀막법이다. 요거 이제 뭐- 잠깐 좀 정리를 하고 갈게요. 요것도 예. 좀 요거 하나만 얘기해도 좀 길게 할 건데 예. 시간이 없어서 빠르게 가겠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온라인상에서 허위 조작 정보 퍼뜨리면 최대
10억 원까지 예. 과징금을 물어야 합니다. 이게 이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오늘부터 이제 시행이 되는 거야. 시행이. 예, 그 내용 주요 내용만 뭐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주시죠. 자, 규제 대상은 허위 조작, 또 불법 정보 유통 시, 판결 확정된 불법 허위 정보 2회 이상 유통 시 규제가 되고, 가중처벌 대상은 구독자 10만 명 이상, 또 매달 조회수 10만 회 이상, 최욱 씨 같은 경우죠. 예. 네. 물레동도 포함됩니다. 오 많이 컸네. 오. 황희 지사님도 포함되죠? 아 예. 네, 다 포함됩니다. 처벌 제외 대상은 단순 의견 표명, 정치적 주장, 개인 간의 비공개 대화는 처벌 제외 대상이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기 이제 오늘부터 이제 시행이 예. 된다는 거예요. 예. 네, 계속해 주시죠. 예, 그래서 다시 돌아와 보면 그 아까 사진을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뭐 입틀막법이다 보다 난리를 치고 있는데 아까 제가 앞에 그 제 고소당한다는 얘기랑 좀 엮어서 말씀드릴 게 있다는 게 이 부분입니다. 네네. 나경원 의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표현의 자유 타령하면서 2018년 무렵에도 일베 폐쇄하면 안 된다 난리 쳤었잖아요. 표현의 자유 얘기했어요. 그래놓고 정작 자기 나베라 그랬다고 고소하고 막 저도 고소하고 그랬다 무혐의 돼서 망신만 당하고 이준석 의원도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네. 맨날 표현의 자유 얘기하면서 맞아. 남들한테는 그렇게 막 표현의 자유 하더니 자기에 대해서는 넌 고소. 나도 근데- 개혁신당한테 고발 당했잖아. 그쵸. 아. 근데 지금 이현주 의원도 과거에 찾아보면요 표현의 자유를 그렇게 중요하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정작 지금 의원실에서 뭐 저에 대한 제보를 받는다고 하니까 이 민주당 안에서 이런 일을 당하게 될 줄 전 꿈에도 몰랐거든요. 꿈에도 몰랐잖아. 그러니까 지금 이게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표현의 자유를 당연히 저희 모두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당연합니다. 근데 그에 대한 책임을 얘기하는 건데 꼭 이럴 때마다 표현의 자유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논의 자체가 지금 10년 전과 지금과 다를 바가 없는 얘기를 지금 저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이대로 가면 앞으로 똑같은 일이 벌어질 거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그렇게 민주주의 타령을 하는데 11번 사진 보여드릴게요. 윤석열 경호처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었는지를 계속 알릴 필요가 있다 봅니다. 이게 진짜 소름 끼치는 게요. 왼쪽에 보시면은 1번 심박수 측정기, 2번 AI CCTV, 3번 로봇견. 그러니까 한마디로 김용현 그 경호처에서 결재를 했던 내용입니다. 예. 키워드를 보시면 불순분자 색출한다는 얘기가 나와요. 이거 군사정권 시절 때 얘기 아닙니까? 이게 윤석열 정부 때 실제로 얘기가 나왔던 거고 집회 시위를 겨냥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군중 감시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왔어요. 근데 그러한 사람들을 지키자, 윤 어게인을 하자는 사람들이 지금 민주주의를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게 기가 막힐 노릇이고 AI에 대해서 이따 뒤에 더 말씀드리겠지만 진짜 무서운 세상이 지금 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단순히 윤석열 정부 때 얘기 나왔다가 사라진 게 아니라 AI를 활용한 이 프로파간다들 이게 그 해외에서 지금 굉장히 많은 연구가 되고 있어서 그 말씀을 이따 좀 드리고 싶고요. 12번 사진으로 넘어가 보면 네. 여러 내용들이 있지만 시간이 없으니까 요 하나 사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저희 노무현 재단에서 박미통이 박미심이 계속 만나고 왔어요. 네. 이번에 이제 7월 7일 이후에 오늘 이제 법이 시행이 되면 실제로 이게 그 직전 3개월간 일평균 이용자 수 100만 명 이상이라는 규정이 있잖아요. 네. 요게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게 그럼 해당이 되는 사이트가 어디까지인가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보통 시민들 입장에서 제가 보여드린 거예요. 요 사진이 2026년 7월 커뮤니티 순위 이런 걸 보통 검색하시죠. 그럼 이런 짤을 많이 보실 겁니다. 네. 1위 DC 인사이드, 2위 팸코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저 303M이 무슨 얘기냐면 월간 이용자가 3억 300만 명이란 얘기입니다. 이게 이렇게 보면 당연히 DC에 해당되겠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네네네. 근데 지금 해당이 안 된다고 합니다. 왜? 왜요? 이게 지금 뭐 기준이 이게 요 기준과 실제 내부에서 적용하는 기준이 다르다 그러고요. 그래? 그래서 지금 그 노무현 재단과 4.16 재단, 제주 4.3 평화재단 그리고 그 5.18 기념재단에서 공동 입장문을 냈어요. 예. 뭐 이외로도 여러 가지 메시지 냈지만 특히 이 기준을 완화시킬 필요가 있다. 지금 이게 100만 이상으로 가면은 DC도 해당이 안 되면 다른 데는 다 해당 안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그럼 실제로 이게 법은 시행된다고 저쪽에서 욕은 욕대로 하는데 정작 DC조차도 안 잡히는 해당이 거예요. 안 돼. 해당이 안 돼. 그래서 이게 입법으로 좀 보완할 필요가 있다. 당연히 되는 건 줄 알고. 그렇죠. 있는데. 그래서 이게 일반 시민들이 검색했을 때 인식과 실제 적용된 인식 이게 차이가 너무 크다. 그래요. 그 말씀이 사실 오늘 핵심이고요. 네. 13번 사진을 보여드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AI를 활용한 프로파간다가 해외에선 지금 많은 연구가 되고 있는데 한국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특히 DC 인사이드 말씀드렸잖아요. 왼쪽 사진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AI DC봇. DC 그러니까 그 실제 이용자처럼 댓글을 작성하게 하는데 챗 GPT처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 운영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거 2025년 DC봇이라고 해서 신규 사업이라고 떡하니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이 DC봇이 지금 적혀 있는 게 갤러리별로 게시물과 댓글을 AI 기술로 학습한 AI DC봇이 실제 이용자처럼 댓글을 작성해서 프로모션 및 정보를 생성한다. 와. 네.
이게 DC에서 시작하면 다른 사이트들은 어떻게 될 것이며 꼭 커뮤니티만 그렇게 될 것인가, 유튜브에 달리는 댓글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걸 상상하다 보면 정말 소름이 끼칩니다. 실제 그 내용이 오른쪽 관련한 내용인데요. 댓글을 다는구나. 이게 실제로 답니다. 이게 해외에서는 기술적으로 가능하다고 한 게 뭐냐면 사람처럼 행동하는 다수의 에이전트가 사회적 신호를 조작할 수 있는 시대가 됐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하고 이런 주고받는 신호들, 뭐 댓글, 이런 반응,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사람이라고 인식했잖아요. AI가 사람인 척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AI랑 내가 싸웠던 거야? 그럴 수 있습니다. 와, 실제로. 그럴 수 있죠, 진짜. 예, 아니 근데 매불쇼는 제재 대상이고 DC는 제재 대상이 아니고 이 문제 있다. 그렇죠. DC가 해당이 안 된다 그러면 다른 사이트들은 팔짱 끼고 보겠죠. 와. 그러니까 이게 장기간 커뮤니티에 머물면서 신뢰, 정체성, 여론 분위기 이런 걸 AI 기술을 통해서 조성할 수 있다는 게 진짜 소름 끼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일베에 대한 얘기도 이미 한참 지난 얘기다. 그러니까 그 이상의 얘기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린 게 지금 이 논의를 해야 돼요. 당정청에서는 이 문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장기 인프라를 파괴시키기 때문에 전쟁에서 쓰이는 기술들입니다. 이게. 그래서 막 팔란티어 얘기 나오고 지난번에 디지털 문명 얘기 나왔잖아요. 네네. 그거를 우리가 긍정적으로 AI 기술을 어떻게 활용할까? AI 시대 되면 우리가 어떤 세상이 올까? 긍정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프로파간다적으로 이용하는 걸 우리가 같이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저는 이제 그 파트에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정말 소름 끼치는 거다. 알겠습니다. 이제 어르신이 오셔야 되니까요. 예, 죄송합니다. 이제 꼬마는 가셔야 될 것 예, 같아요. 가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우리 그 황희도 이사님이 마음의 상처가 좀 클 것 같은데, 아, 힘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맞는 말이야. 친명이 맞아요. 근데 우리에게 친명이라는 단어가 이제는 긍정적인 단어가 아니라는 겁니다. 명픽 좋은 단어가 아니에요. 결국 친청과 친명은 개혁과 반개혁 이렇게 들립니다.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묻으면 좋은 결과를 내기 쉽지 않을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친청 맞습니다. 저는 친청이 맞죠. 하지만 친청은 정청래라는 사람 자체를 지지하고 좋아하는 게 아니라요. 그의 개혁 방향을 두둔하는 겁니다. 친청과 친명은요, 상식과 비상식의 대결입니다. 그렇게 해석해도 돼요. 구도가 안 좋은 건 맞죠. 대통령은 그래도 세니까. 네. 아무튼 계엄 해제 불참 얘기가 나왔거든요. 이성윤 의원이요, 김민석 전 총리의 당대표 출마 선언을 보고 저의 첫 느낌이나 생각은 참으로 실망스럽습니다. 제일 먼저 제 눈에 들어온 말은 지난 1년 자기 정치의 패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남 탓만 하고 비난하는 식의 출마 선언이 개탄스럽습니다. 이렇게 남 탓을 하는 것이 정작 김민석 당대표 후보님 본인의 자기 정치 패나 당정 협력 혼선을 초래하는 자기 정치가 아닌가요? 또 불면과 결단의 밤이었다고요. 온 국민이 다 알고 있듯이 김 후보님이 윤석열 계엄 해제 국회 표결에는 불참했는데 왜 국회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나요? 감기약을 드시고 주무셨다고 하는데 그 감기약 성분이 무엇인가요? 어느 글에 잠을 자는 사람은 깨울 수 있어도 자는 척하는 사람은 깨울 수 없다고 하던데 그런가요? 민주당 의원과 계엄 선포 직전에 통화를 했다고 하는데 그럼 즉시 국회로 달려와야 하지 않았나요? 보안수사권 폐지라는 게 일관된 주장이라고 했습니다. 올해 5월 보안수사권을 담은 개혁안 처리를 당에 제안했지만 당이 요구해서 연기했다. 이렇게 주장하였죠. 당대표도 원내대표도 그런 통보를 받은 적이 없다고 합니다. 민주당 최고위원인 저도 최고위에서 보안수사권을 논의한 적이 없습니다. 무슨 소리인가? 자, 이렇게 이성윤 의원이 지적을 했어요. 그러자 긁힙니다. 계엄 직전 통화하고 왜 안 왔나? 이성윤 주장에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다. 설명을 하면 되는데 긁혔다. 이렇게 봅니다. CBS 라디오에 나와서 마치 계엄이 일어날 것을 직전에 전화통화로 들었는데 제가 국회에 안 간 것처럼 말한 건 명백한 허위 사실이다.
요새는 시민단체 같은 데서 저런 걸 다 문제 삼는다. 아마 저한테 사과해야 할 것. 사실상 법적 대응을 시사했습니다. 자, 이게 마치 고발 사주를 하는 듯한 느낌을 받죠. 자, 시민단체 이재명 정부 코어 지지층 이탈 주장한 김어준 고발. 레거시 재래 언론들이 이 사진을 꼭 쓰더라. 제일 살쪘을 때. 이게 2018년도 사진인가 그렇습니다. 예. 이게 누구냐? 사세행 김한매. 이재명 정부의 코어 지지층이 이탈한 거다라는 분석을 어떻게 고발할 수 있죠? 허위사실이래요. 말도 안 되는 고발인데 그냥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 이 사세행은요, 윤석열, 김용현, 이상민 막 고발하는 전문 고발러죠. 네. 근데 반명숙의 김어준,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뭐냐? 국무총리에 대해 비판했다고 고발했는데 김민석 총리가 그 고발하지 말라. 이렇게 해서 고발은 취소됐었던 적이 있습니다. 사세행 김한매, 김민석이 위험하면 등장합니다. 그런데 방송을 시작하기 얼마 전 진짜 했더라고요. 이성윤 민주당 의원 정통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 고발 기자회견. 이러니까 고발 사주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이 아니다. 그런 적이 없다. 이성윤 의원가 잘못 알고 있다. 그냥 사과해야 된다라고 하면 되는데 요새 시민단체 같은 데서 저런 걸 다 문제 삼는다. 등장하라! 시민단체요! 나를 대신에 고발하라! 이렇게 들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사세행 김한매 바로 대신 고발을 했다. 이러면 김민석에게 도움이 될까요? 자, 그러면 무엇 때문에 허위사실이라고 이야기했냐? 계엄이 일어날 것을 직전에 전화통화로 들었는데 국회에 안 간 것. 이거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직접 김민석이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럼 누구를 고발해야 되냐면 박선원을 고발해야 됩니다. 박선원 의원. 자, 보좌관이 12월 3일 저녁 9시부터 문자를 보냈어요. 박선원의 보좌관이 박선원에게. 자, 의원님, 특전사가 이상합니다. 동향이 이상합니다. 훈련을 안 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비상대기입니다. 707 이야기를 합니다. 9시부터 문자 보고를 받아요. 박선원 의원이요. 자, 잠을 자지 않는다 이런 보고를 받아요. 9시니까 취침을 해야 되는데 잠을 안 자고 9시 40분쯤 특임대 휴대폰 회수해 갔습니다. 계엄 직전에 이런 보고를 받았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저한테 계엄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5분 지났더니 그 보좌관이 의원님 지금 윤석열이 긴급 담화를 발표한다고 합니다. 무슨 내용이야 그랬더니 국회가 예산을 통과 안 해준 것에 대한 강력한 비난 성명을 곧 발표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김민석 수석한테 지금 이 야밤에 이런 짓을 한다는데 이 야밤에 국회를 비난하는 성명을 야밤에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제 공격을 합시다. 우리가 먼저 대통령이 이런 담화 발표한다고 하는데 이것을 얼토당토 안 타고 선공을 해야 됩니다. 하고 있는데 이따가 우리 보좌관이 비상계엄이랍니다. 의원님 피하십시오. 그런 거예요. 자, 김민석 수석한테 박선원이 계엄의 징후를 보고했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자, 정리를 그럼 좀 해볼까요? 김민석은 이성윤이 아니라 박선원을 고소해야 되는 것 아닐까. 자, 9시 40분쯤에 특전사 휴대폰을 회수해 갔다는 보고를 받습니다. 박선원이. 15분 후에
보좌관에게 윤석열이 야밤에 긴급 담화를 발표한다는 보고를 받아요. 그러면 보고된 정보의 시차를 무시하더라도요. 9시 40분, 그 15분, 9시 55분에 보고를 받았을 겁니다. 그럼 9시 55분 이후, 아무리 빨라도 9시 55분 이전으로 갈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면 박선원이 9시 55분 이후에 이 사실을 김민석에게 보고하고 선제 타격하자고 건의를 한 거죠. 그렇다는 건 김민석은 최소한 9시 55분까지는 잠을 자고 있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윤석열의 계엄 선포는 10시 23분이었죠. 그렇다면 김민석은 10시쯤이 다 돼서 박선원에게 계엄 관련 동향을 보고받은 다음에 감기약을 먹고 잠들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는 계엄 해제 표결이 끝난 다음에 국회로 왔어요. 김민석은 지역구가 영등포입니다. 국회가 코앞이죠. 이재명 대표가 시민들에게 국회로 모여달라고 부탁하는 생중계도 했습니다. 저도 그날 아내가 대신 운전을 해주고 국회로 갔어요. 국회 앞에 나갔습니다. 계엄 발표를 보자마자 바로 튀어나갔거든요. 그런데 김민석 그 당시 수석 최고위원은 박선원 의원에게 보고를 받았는데 그 상황을 다 알고도 감기약을 먹고 잤다고 얘기했어요. 대단한 호연지기 아닙니까? 정말 너무나 큰 정치인이에요. 계엄을 합니다라는 보고를 받았고 선제 타격해야 됩니다라고 보고를 받았는데 그걸 감지하고도 감기약을 먹고 잘 수 있는 이 정도 크기는 돼야 정치한다 이 말입니까? 자, 누굴 고발해야 될까요? 이성윤 의원을 고발할 게 아니라 박선원을 고발해야죠. 이성윤 의원은 박선원 의원의 말을 인용해서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박선원 의원의 말이 사실이라면요. 겁나서 안 나왔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그냥 당연한 수순인 거예요. 국회 코앞에 살아요. 영등포가 지역구인 양반이 왜 안 나옵니까? 박선원 의원이 계엄 해제, 박선원은 계엄을 발표하기 전에 이미 다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국회로 안 나갈 수가 있느냐? 그러면 계엄이 성공할까봐 겁나서 안 나간 것 아니냐라는 생각을 많은 사람들이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